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한빛고등학교 1학년 기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그 내용과 유형 같이 한번 좀 분석해 볼게요. 시험 범위 한번 보시면 철저히 이번에는 교과서 중심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었다. 아예 고시된 외부 작품은 사실 없었어요. 자, 우리 천재밥 국어 교과서의 6-1에 가시리 진달래꽃, 그리고 상춘곡, 울타리박, 춘향전 굉장히 작품 수가 많이 있죠. 즉 우리 고려가요부터 해서 또 춘향전 고전 소설도 들어가고요. 가장 여러분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전 가사 작품인 상춘곡까지 고전 시가 작품과 고전 이 산문 작품이 세 작품이나 들어갔고요. 사실 이 안에는 기재가 되어 있진 않지만 학습활동에는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조도 들어가 있었고 신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의 일부 구절도 들어가요. 그리고 진달래꽃, 울타리박 또 학습활동의 기타 내용들 다 같이 포함해서 시험 범위에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문법 부분에서는 문법 요소, 사동패동 인용 그리고 높임, 시제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셨을 거고요. 구단원의 토론과 논증을 통해서 우리가 입론과 반론, 교차 신문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주장, 이유, 근거를 찾는 부분, 필수 정점 파악하는 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시험을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서 기준으로 출제한 문제는 순수하게 12문제밖에 없어요. 전체 50% 비율이에요. 그러면 교과서와 외부 지분, 즉 외부 작품이라는 얘기인데 아예 고시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배워보지 않은 철저히 교과서 외부에 있는 작품과 엮어서 연계해서 여러분의 능력치를 물어보겠다 하는 문제가 4문항이나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중에 한 문항 정도는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3개 문항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우리 한빛고는 문법의 학습지가 양이 많아요. 그리고 문법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내는 편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학습지를 아우르는 문법 문제도 같이 8문제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누차 강조했었고 예상했던 부분이라 여러분 잘 대처하고 시험 잘 치렀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영역도 한번 볼게요. 고전소설 3문항, 현대시 3문항. 아무래도 작품의 수가 많다 보니 정작 출제되는 문항 수는 그리 많진 않았지만 자, 고전 시가에서 벌써 4문항이 나오고요. 여러분 송순의 면왕정가라는 외부 작품이 나오고 또 여러분 잘 알지 못했던 바깥에 있는 이 시조 가사 작품과 같이 묶어서 내는 문제들 때문에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론과 논증에서는 2문제, 맨 끝에 2개 문항 좀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문법은 8문제로 비중이 크죠. 그리고 난도도 만만치는 않았다라고 봐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저히 객관식 위주의 24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리 범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춘향전 고전소설 3개의 문항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지문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치진이라는 극작가의 희곡작품 춘향전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연계해서 푸는 문제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풀었으리라고 봐요. 그 외에 여러분 문법을 보시게 되면 제가 분석한 결과 교과서와 학습지를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즉, 이 말인즉슨 여러분 많은 양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문법 문제가 학습지를 기반으로 낸다는 건 철저히 학교 수업,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인물을 토대로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성실성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를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반복하고 내용과 이론을 잘 정립을 하고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깊이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잘 보는 걸 기대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건 가만히 앉아서 열매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랑 같아요. 그런 태도는 이제 1학년 때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정말 내가 더 주어진 범위 그 이상으로 5배 이상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자, 상춘곡 같은 작품은 교과서와 교과서 이제 외부 지문 여기서 여러분 14, 15번에서 오답이 정말 높았고요. 오답률이 높았고
면왕정가라는 이 가사 작품 때문에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고 답을 고르는 걸 주저했고 시간이 우선 많이 모자랐을 거라고 봐집니다. 일단 너무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울타리바퀴라는 현대시는 비교적 쉽게 평이하게 나왔다고 봐지고요. 자, 가시리와 진달래꽃, 사실 진달래꽃에 대한 여러분 걱정과 어려움이 많고 질문도 많았지만 의외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비교적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토론과 논증 부분도 그리 어렵지 않게 돼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잘 마칠 수 있었던 영역이라고 봐집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에 속하는 이 레벨의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문항에 대해서 우리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구경을 해보죠. 자, 첫 번째, 교과서 속에 출제되어 있는 나와 있는 어휘에 대한 파악은 기본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1번 문제부터 대뜸 어휘 뜻풀이부터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휘 외에도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 수반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뜻풀이, 어휘 뜻풀이,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여기 보시면 23번 문제는 토론과 논증과 관련된 내용 일치 문제예요. 본문을 성실히만 수행을 했다면, 학습을 수행을 했다면 무난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죠. 나아가서 24번 문제 또한도 철저히 내용 일치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주장과 이유, 그리고 이들을 잘 뒷받침하고 지지하는 명백한 팩트, 사실, 자료, 근거가 이제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잘 골라내고 기출풀이랑 집보 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교 제공 학습지를 바탕으로 해서, 즉 학습지를 기반으로 한 문법 문제가 출제된 거 이번 시험에서도 역시나 확인이 가능했어요. 특히나 여러분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별표가 쳐져 있는 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습지에서 많은 예문으로 제공이 되어 있었어요. 자, 특히나 사동과 피동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능동과 피동에 대해서 학교에서 꼼꼼히 내용을 제시를 해주었는데 이번에 출제된 것은 사동, 피동, 능동, 피동 모두 아우르는 학습지를 기반으로 한 문제라고 봐졌고 선지 구성도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나요? 기역, 니은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디귿을 포함할지, 리을, 미음을 포함할지, 기역, 니은, 미음을 포함할지 아니면 다 포함하지 않고 기역, 니은만 들어갈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실제 이 국어 시험을 잘 본 학생이고 1등급을 받을 거를 예상하는 친구의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기역, 니은 등수능란하게 잘 골랐고 막상 문항을 보시면 디귿에 피동이 아니라 능동이라는 걸 잘 골라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장난 치는 부분도 우리 주의해야 된다는 거 누차 연습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문학 외부 작품과의 연계를 묻는 문제 여러 개 출제가 되었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 이거 대비를 잘했어야 된다 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남석하의 초당춘수곡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가사 작품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작품을 분석하기에 시간 자체가 부족했을 거라고 봐져요. 워낙에 문법이 까다롭고 긴장을 많이 하시고 또 외부 작품에 한자어가 많다 보니 해석하는 데 시간이 일단 많이 걸려서 아마도 여러분이 단순히 지레 겁을 먹은 거 이상으로 시간 부족도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자, 외부 작품인 초당춘수곡을 주고 우리 상중곡과 비교 대조를 해서 적절치 않은 걸 골라야 하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이냐 혹은 인용을 썼느냐 이상적인 공간으로 표현하느냐 운율이 어떠냐 등에 대한 형식상의 특징을 묻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송순의 면왕정가인데요.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에서 이 운치 있게 이 강호 가도를 그린 이 작품이라고 봐지는데요. 역시나 이 문제 또한도 비교 대조를 하는 문제예요. 이번에는 형식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분석해야 되는 내용인데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한자어를 여러분이 잘 모를 테니까요. 그래도 정말 고생 많았다 생각하고요. 총평 한번 이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난이도 어려웠어요. 난도가 높았다. 왜?
고전시가 외부 작품 2편이 일단 있었고 현대희곡, 유치진의 작품이 있었지만 물론 현대희곡 작품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고전시가 외부 작품은 여러분을 많이 힘들게 했고 시간도 부족했을 거라고 봐요. 자, 두 번째, 시험 범위와 출제 영역은 늘 골고루 선정을 잘하는 편이에요. 범위가 절대 적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시, 고전시가 토론과 논증, 문법 다 각각의 헤비하고 양이 많았기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미리미리 학습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법의 비중이 1학기에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문항 개수가. 그러나 깐깐하게 출제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늘 문법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한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4번 별표 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유인물인 학습지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읽고 또 읽고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씹어먹고 가야 돼요. 학습지를 토대로 한 문법 이론은 반드시 나오고 저는 직본날에도 여러 차례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해당 이론부터 정립을 하고 관련된 사례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하여 이번 학기 우리 중간고사 1등급 컷은 90점대 초반 정도에서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서와 학습지를 꼼꼼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점검을 한다. 하나 더 추가하면 반복도 한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문법의 비중이 늘 크다. 고로 소요 시간이 길다. 왜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비코의 문법 문제는 독특하게도 제시어가 많아요. 줄글로 풀어서 묻지 않고 기억, 니은, 디귿, ABC로 대치해서 물어보고 그걸 여러분이 재해석하는 데 시간이 3배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보기 박스가 대개로 2개 이상 제공이 되다 보니 보기 1도 봐야 되고 보기 2도 연계해서 봐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니 소요 시간이 긴 문항이 많아 철저하게 이론을 꿰고 있어야 돼요. 이미 꿰뚫은 상태에서 빠르게 속도 전환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클리닉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답 정리 반드시 열심히 하고 저하고 1대1로 밀착해서 점검 받고 가셔야 돼요. 그거 귀찮아서 자꾸 뒤에 일정이 있다, 아프다, 뭐가 있다 이런 핑계대는 학생들은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본인이 떠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실하게 진득하게 남아서 하고 간 학생들은 정말 결과가 좋았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자, 세 번째, 만만치 않은 시험 범위에 대비해서 빠르게 전 범위를 훑고 미리미리 빠르게 반복 학습하고 또 보고 또 보는 학습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그리하여 문학은 교과서 정독 2회 이상 필기한 거 포함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문법은 필기를 이해하고 암기를 한 뒤에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2학기 기말은 이거보다는 쉬울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암기 사항이 많아요. 그러나 뒤집어 얘기하면 암기를 철저히 해주면 여러분 잘 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만점에 가깝게 학습을 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치르느라 고생했고요. 푹 쉬시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2학기 기말 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